꽃엽서. 햇살이 꽃에게 말을 건다. 알아들었는지 갸웃갸웃.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꽃은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온 일 없다. 매사 진심으로 알고 진실하게 살아왔던 거다. 봄맞이 나서는 길 곳곳에 돌아오는 길 잃지 마라 은빛 햇살 가득 뿌려 두었으니 기억이 돌아오고 내 생각 나거든 그 길 따라 다시 내게로 오렴. 소리 없이 가버린 봄에 대한 미련일까요? 조용히 숨어버린 봄의 기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고왔던 행복했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쓴 시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림하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시절이 그립고 자꾸만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차츰 기억이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길 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봄은 다음을 기약하고 갔습니다. 내년에 다시 올 봄이 오래 보냈던 봄이 아니기에 지금의 봄이 더욱 그립고 아쉬운 건지도 모릅니다. 내년에 오는 봄은 내년의 봄입니다. 이런 아쉬움과 그리움을 담아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노래 먼저 듣습니다. 주현미 추파.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면 내가 달려갈 것을 눈치만 보며 다가오기만 기다리는 우리 두 사람. 뒤따라가면 올 것만 같아 망설이다 되돌아선 내가 미웠어.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뿐이야.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면 좀 더 가까울 것을 서로가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우리 두 사람. 뒤따라가면 올 것만 같아 망설이다 되돌아선 내가 미웠어.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영원히 그 사람뿐이야. 뒤따라가면 올 것만 같아 망설이다 되돌아선 내가 미웠어.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뿐이야. 오늘은 우리 지역 문인들 중심으로 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 5월에 백수문학 104호가 출간되었는데요. 지령이 104호면 대단하지 않은가요? 내년이 창간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는데요. 제 나이하고 같이 가는 문학지라는 사실이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백수문학을 응원하며 이번에 출간된 104호에 실린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다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시 중에서 눈에 뜨이는 시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시는 김남주 시인의 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김남주. 열풍이 분다. 태풍과 같이 전국적으로 분다. 너 나 할 거 없이 병 낫게 하고 건강해진다 하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우울증, 불면증, 비만 증세 등등 다 해결된다 하니 맨발로 걸어라. 흙길, 황토길, 숲길, 모래밭길 건강해야 행복하니 알맞게 적당히 맨발의 청춘 걸어야지. 요즘에 맨발 걷기 열풍이 대단하더라고요. 도시 근교 걷는 공원이면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크다는 뜻일 텐데요. 저도 한번 걸어본 적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 밖에 있는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두들 건강한 삶으로 행복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세종시 전동초등학교 교장과 그다음에 두루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 문학사랑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대전문인협회, 대전서구문학회원, 세종시 시인협회, 백수문학회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시집으로는 백로 있어 아름답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 하나 또 소개해 드릴까요? 김덕희 시인의 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 땅이라는 시인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 땅. 이 땅에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 복잡한 심정 소리 없이 내린 소리, 냉기 한껏 머금은 새벽 고드름, 북쪽의 찬바람 볼살 에이고 하늘에 뽀얀 가루 펑펑 내리니 반가이 맞지만 이내 언 땅 만들어 객들 이맛살 찌푸리게 하지. 방송마다 난리다 난리.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뿐이랴 한겨울에 꽃피고 북극해 기류가 파괴되었다고, 빙하가 다 녹고 있다고, 난데없이 화산 폭발이 기후온난화 때문이라고 기계 매체마다 난리난 듯 시끄럽다. 언제는 북반구에 겨울이 오지 않았었나? 고드름이 없었나? 눈은 빙하가 녹는 일이 오늘만의 일인가? 화라산이 하나둘이었나? 코로나다 불경기다 안 그래도 흉흉한 세상에 이들까지 더 보태니 언 땅위 디딘 발이 움직이려 하지 않네. 기후위기라는 말을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일 것입니다. 당연히 있었던 것이지만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자는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김덕희 시인은 백수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세종시 문인협회 회원이시고 연기 인문학 모임 회원이시고 열변문학 회원이십니다. 다양하게 많이 수필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하시는 시인님이십니다. 자, 다음에 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시는 조치원역이라고 하는 시, 김모송 시인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치원역에서 김모송. 세월에 밀려 더 작아져 보이는 역사.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이 스며들어 만남의 설레임으로 두근거리고 이별의 아쉬움들이 끈적이는 광장, 빠르게 흐르는 세상사, 고속철도 멍하니 바라보며 오송역의 뒤안길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조치원읍의 역사를 지키며 촐로의 귀한 발걸음을 기다리는 역전에는 짓궂은 짓눈개비만 내린다. 네, 참 역사가 깊은 조치원역, 저도 많이 애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아주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조치원역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조치원역에 대한 그런 풍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네요. 김모성 시인은 백수문학회원이시고 세종문인협회 회원이시고 남재문인회원이시고 세종시인협회 부회장님이시네요. 세종시낭송예술인 회원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저 시집을 많이 내셨습니다. 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윤정입니다.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입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은 없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입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입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은 없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 얄미운 사람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입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시들은 백수문학 104호에 실린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백수문학도 창간 70주년이 되는데요. 그렇게 긴 세월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백수문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955년에 창간하여 1956년에 처음으로 창간호를 발간하고 그 이후 여러 번의 경랑을 거치면서도 명맥을 이어온 백수문학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문예지로 발돋움하고 시와 수필, 소설까지 망라하는 작가님들의 열정적인 참여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뿌듯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자부심이 커져갑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백수문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이 시간을 빌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인의 시를 봅니다. 모나로 시인의 시 불꽃 읽어드립니다. 불꽃, 모나로. 잊혀진 세월 속에서도 고이고이 간직한
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랑의 불씨 하나. 목매이게 불러보는 그 이름은 허공 중에 흩어져 밤하늘의 별이 되어 쏟아지고 태워도 태워도 꺼지지 않는 나는 타오르는 한 송이 사랑의 불꽃. 차마 못다한 내 사랑의 불꽃은 여름 밤하늘에 불타오른다. 고달픈 삶 속에서도 애처롭게 간직한 내 가슴에 남아있는 정열의 불씨 하나. 눈물로 점철된 삶의 흔적들은 노을 속에 물들어 내 가슴에 별이 되어 쏟아지고 태워도 태워도 꺼지지 않는 나는 타오르는 한 송이 정열의 불꽃. 차마 못다한 내 정열의 불꽃은 가을 밤하늘에 불타오른다. 서러운 세월 속에서도 간직한 내 가슴에 남아있는 생명의 불씨 하나. 바람처럼 지나간 모질고 서러운 세월, 조각난 삶의 흔적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태워도 태워도 꺼지지 않는 나는 타오르는 한 송이 생명의 불꽃. 차마 멈출 수 없는 내 생명의 불꽃은 몽마르트에서 불타오른다. 긴긴 세월 속에서도 아련하게 간직한 내 가슴에 남아있는 영혼의 불씨 하나. 강물처럼 흘러간 굽이굽이 고단한 세월, 갈 길 잃은 내 영혼을 부둥켜 안고서 태워도 태워도 꺼지지 않는 나는 타오르는 한 송이 영혼의 불꽃. 차마 멈출 수 없는 내 영혼의 불꽃은 몽마르트에서 불타오른다. 모나로 시인은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세종시인협회 회원이시고요. 백수문학회 회원, 그 다음에 한국문인협회 세종시 지회 회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시집으로는 내 사랑 모나에게 억새풀 노래, 그 다음에 공저시부로 많이 이렇게 시를 발표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분의 시일까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박고은 시인의 시 바람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눈물, 박고은. 언젠가 내가 풀밭에 누웠을 때 주변을 깨우며 스친 사람은 당신이었습니까? 무정한 사람, 경이로운 그대 가슴에 매달려 와랑와랑 떨리는 가슴 진정시키려 몇 날 밤 지새우며 기다렸는데 깜빡 조는 새에 납덩이처럼 무거운 가슴 못 본 채 풀잎만 흔들고 가버렸네요. 하지만 하늘 맞닿은 저 지평선 너머 어딘가 있을 것 같은 그대이기에 심장 터지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금방이라도 어깨를 툭 치며 나타날 것만 같은 바람이여, 영혼의 이슬이여. 당신은 비밀스러운 내 숲길을 거닐은 바람의 눈물입니다. 박고은 시인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 문학세계로 신인상에 데뷔를 하셨네요.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십니다. 다양한 시집을 내셨고요. 활동이 두드러지게 열심히신 시인님이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쓰기를 가르칠 때 제목이 주는 의미를 제일 많이 고민하라고 말합니다. 시는 제목이 시선을 끌어야 독자들이 읽어보게 되거든요. 시선을 끄는 제목 찾아내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가끔 시를 읽다 보면 제목이 근사하여 읽었는데 내용이 그것을 충분하게 뒷받침해 주지 않는 시들을 많이 봅니다. 기성 유명 작가를 따라하느라고 얼핏 보기에는 근사한 제목을 붙였는데 읽어보면 형편없는 시들이 수두룩합니다. 제목을 선정하고 시쓰기를 하면 시쓰기 하기가 힘들면 시를 먼저 써놓고 그 속에서 제목을 찾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를 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시인으로 불리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마음고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글 몇 줄 써놓고 시를 썼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절한 비유를 들어 잘 표현했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시인입니다. 자기 글에 대한 책임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끔 시를 이야기하다 보면
작품성이 있네 없네 하며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를 쓰려고 하는 사람의 열정을 꺾지 않으려고 잘 쓴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말은 진심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난 체 하고 싶어 시인으로 불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시를 쓰고 싶은 시인이 되고 싶은 건지 그것을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얻은 뒤에 시를 쓰는 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인들이라면 이런 책임감과 자기 자신을 시를 통하여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항상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수문학 시인들의 시를 소개하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생각과 시쓰기에 대한 소신을 잠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볼 시 하나 또 소개합니다. 장미꽃 연가라고 하는 시, 박관식 시인님의 시입니다. 장미꽃 연가, 박관식. 계절의 여왕 5월, 온 천지 장미꽃의 세상. 담장 넘어 올라가는 예술가. 찬란한 태양의 모습 장미여 5월엔 붉은 영광의 빛으로 환희의 창가를 부르리라. 5월은 여왕이 군림하는 날. 용기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 짙은 꽃내무로 쫓아내시어 희망을 이루어 놓으시라. 사랑의 꽃, 꽃 중의 꽃, 향내로 가슴에 황홀하게 적시어 행복으로 필 내 사랑 장미꽃, 너무 아름다워라. 누가 뭐래도 다가서며 나는 당신의 것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싶은 나의 장미꽃이여, 우리 맘에 어서 오시옵소서. 박관식 시인님은 문진마을 작가이시고 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에서 발행하는 해외문화로 등단하셨습니다. 대전 충청예술인마을 회장이시고 시집으로는 노래하는 늦둥이 아빠라는 시집이 있네요. 자, 이어서 백경석 시인님의 이별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별, 백경석. 언제인가 예고 없는 끈이 우리를 엮어놓더니 무지개 펼쳐진 긴 터널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꿈인 듯 생시인 듯 아득한 내일들과 살같이 지나쳐버린 수십 년 세월. 매일매일 정성껏 다독이며 엮어놓은 세월인데 문을 두드리며 들어설 때마다 미소 살짝 머금으며 맞아주던 얼굴. 오늘은 밀어낼 수 없는 공허가 자꾸 가로막는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홀로인 것이 확인되면서 어슴푸레한 벽들이 자꾸 나를 에워싸며 밖으로 밀쳐낸다. 백경석 시인님은 백수문학 동인이시고요. 철도문화회원이시고 다양한 시를 많이 쓰셨고 수필과 소설도 많이 쓰시는 시인님이십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성 내 여인, 이명웅 보랏빛 엽서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외로워서 힘이 든가요. 운명처럼 만난 내 여인,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인생이란 구름 같은 것, 어느 곳에 머물지 몰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올 너와 나의 인생이기에 내 영원히 함께 할 사람,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말고 누가 있나요? 운명처럼 만난 애여인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인생이란 구름 같은 것 어느 곳에 머물지 몰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올 너와 나의 인생이기에 내 영원히 함께 할 사람,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내 영원히 함께 할 사람, 내 사랑은 당신뿐이야. 보랏빛 엽서에 실령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가
헐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볼 그대 모습 기다리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성봉수 시인의 시 하얀 딸 아래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딸 아래서, 성봉수. 깨어있는 누구 있거들랑 이 간절한 그리움의 야윈 얼굴을 기억하라. 아니 어쩌면 잠든 머리 위거나 뜰하게 숨죽여 내려앉은 내 측은한 통정의 가난한 침묵을 기억하라. 그러나 서문 하늘에 초롱은 잔잔하여 행여 걸음 디뎌도 앞서지 못할 일이니 닿을 것처럼 떠돌던 건공의 인연 이제 담담한 외면으로 고개를 접고 울 안에 고요로 정지하라. 정지하여 어둠으로 사윈 나는 까부르고 안부도 모르도록 그냥 거기, 생사도 모르도록 그냥 거기, 그 땅에서 부디 명랑하라. 성봉수 시인은 조치원이 고향이지요. 백수문학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백수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고, 시집으로는 검은 해, 바람 그리기, 너의 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부터 한국문희협회 세종시 지회장을 맡으셨죠. 앞으로 이제 더 큰 일을 많이 해 나가실 거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송미숙 시인의 봄비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비, 송미숙. 뚝뚝 새벽 봄비가 창문을 두드린다. 떠났나 잊었나 숨김없이 보이고 주고받은 사연들 다시 보고 싶어 두드린다. 떨쳐버린 내 마음 슬쩍 보이고 싶어 봄피에 지워진 흔적마저 잊고 어려운 고배 쏟아내고 싶다고. 어디 아프지는 않나 쉼없이 두드린다. 요란하게 두드린다. 뚝뚝. 네, 우리 송미숙 시인님은 낭송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한국문희협회 시분과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세종시인협회 회원이시고 제2회 사회공헌대상 신앙송 부분에서 또 수상도 하셨네요.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2관왕을 하셨습니다. 제5회 난설원, 제4회 한용운, 그 외에 다양한 그런 수상 실적이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안완근 시인님의 시 연기향교 소고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연기향교 소고, 안완근. 소남을 내려받은 당산에는 주각이 남풍에 안겨 연기향교 솟아있고 도도히 날아간 향내 성학의 노래는 긴 솜에 도포자락에 묻어 동진나루 건넜으리. 깊은 뜻 가슴에 품어 숙연하고 못다 채운 야웬 그릇은 갈등의 고뇌. 낮은 계단 예를 다한 유람이라 칭송하며 석전대제 춘추봉행은 정갈하게 매무새 염이고 만구의 오성 천년스승 18연 손모아 허리 숙여 지성을 다해 참배한다. 도덕이 버려진 허무의 굴레 속에 1월에 밝힌 이치 받아들고 우리는 어느 바람에 달아
천년의 자양 등불을 지켜가는가. 네, 안완근 시인께서는 향교 쪽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연동면 합강이 출생지고요.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세종시인협회 회원이시고 세종신앙송 예술인협회 회원이시고 시집으로는 합강정 바람소리를 발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세종시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우리 안우정 시인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우정 시인의 시 술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의 노래, 안우정.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나누는 술 한 잔은 추억의 곳간을 열게 하고, 술 취한 친구와 나누는 술 한 잔은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처음에 듣는 이야기는 지난번 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 듣는 이야기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휘영청 밝은 달은 서쪽 하늘에 기우는데 술 취한 테이블 위에는 고장난 레코드만 돌고 있습니다. 네, 술 취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로 그려내신 것 같은데요. 안우정 시인은 조치원 출생이십니다. 세종중앙농협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하셨고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세종문협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점식 시인의 시인데요. 파도에 새긴 연가 읽어보겠습니다. 파도에 새긴 연가 양점식. 그 바다에 가면 이름 모를 얼굴 하나가 푸른 섬으로 서 있고 숱한 세월에 부서지는 포말 낮은 음자리표 그리며 수없는 연서 쓰다가 흩어지고 진실은 방파제에 부딪히고 숱한 표정 다가서는 우리는 하나의 섬. 산그림자 한적한 그 바닷가 말없이 내려와 가슴 졸이며 부르다가 지친 그 빛이여. 양점식 시인님은 22년도에 백수문학으로 등단하셨고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세종시 시인협회 회원이십니다. 대단한 활동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시인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아연이 부릅니다. 춘몽.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잡힐 듯 다가와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덧없이 떠나가더이다. 무정 세월은 한바탕 봄이로다. 다 올라버린 청춘이여. 머물다 가는 세상 미움은 덮어두고 다는 불꽃이 가는 대로 몰아보세. 까만 잿더미 사라지거든. 그저 공술의 공수거품이로다. 살다 보면 무엇이든 달듯 얘기해도 살다 보면 무엇이든 놓치고 지나치더이다. 무정 세월은 한바탕 봄이로다. 다 올라버린 청춘이여.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치원에서 뿌리 내리고 문학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백수문학 시인들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수문학 시인들의 시를 읽다 보니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속적이라고 할 만큼 청초하고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을 만큼 비유적이지도 않으며 가끔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구수한 숭늉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자, 다음에 시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시인의 시 기억을 읽는 꽃잎이 붓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읽는 꽃잎이 붓다. 윤상현. 바다속 쌀처럼 파랗게 퍼지는 오후, 그리움을 퍼올리는 한 그루 나무처럼 한 사람 기억을 읽는 꽃잎이 붓다. 담장을 타고 넘는 것은 바람소리도 달빛도 아니다. 벌겋게 녹슨 옛 이야기가 점점 야위어 가면서 반쯤 열린 벽을 헤집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허늘벗은 그리움을 벗지 못하고. 네, 윤상현 시인은 백수문학 시 부분 신인상으로 등단하셨고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시집으로는 그대의 첫 발자국, 그 다음에 꽃잎을 열어놓겠습니다가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다음 시는 이영준 시인의 10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이영준. 아카시아의 황금빛 단풍이 황혼 노을에 물들고 시냇물 잔물결 반짝이며 남쪽으로 새하얀 갈대꽃 술렁이는 우리의 그 옛글. 오 사랑하는 그리운 사람아, 깊은 가을이 지나고 쉼없는 계절이 흐르는 우리의 그 남은 길. 따뜻하게 두 손 마주 잡고 천천히 다정하게 걸어갑시다. 당신의 꿈과 사랑이 다 여물기 전에, 그리고 나머지 세월이 모두 다 흘러 낙엽처럼 흩어질 때까지. 네, 이영준 시인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네요. 시사통신사 취재부 기자로 역임하셨고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세종문협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는 이정수 시인님의 시인데요. 어머니의 세상은 이라는 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세상은 이정수. 툇마루에 누워있으면 장독대 돌틈 사이에 핀 울긋불긋 채송화꽃, 봉숭아꽃처럼 발그레한 어여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사랑방 마루턱에 앉아있으면 머리에 두른 수건 틈 사이에 맺힌 송골송골 땀방울과 반질반질 바지런한 어여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남노하지만 소담한 부엌과 신전같이 우뚝 선 장독과 아들 학자금 벌어주던 외양간의 소와 호미질에 이골이 났던 수심의 골짜기와 언손 호호 불며 어린 자식 없고 방망이질하던 빨래터와 소쿠리 이고지고 굽이굽이 넘나들던 산길과 굶주린 어린 자식들이 어머니 세상이었습니다. 수심미 깊어도 호련히 빛나던 어머니의 뜨락은 눈물 어린 어머니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정수 시인은 중북 진천 출생이시고 백수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하셨고 백수문학 회원이시고 지금은 세종시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또 한국문협회 세종시지회 회원이시고요. 자, 이렇게 시를 읽으며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읽으며 다가오는 느낌도 각양각색이고요. 덕분에 저도 다양한 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인입니다. 백수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시인입니다. 시인이라는 이름 뒤에는 항상 작품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자기 책임이 늘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좋은 시를 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이 읽힐 시를 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시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움만 이야기하고 사랑 타령만 하는 시인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고민하고 함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시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그 읽혀지는 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백수문학 회원들의 시를 소개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백수문학 시인님들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읽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정서주가 부른 정령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옵니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에겐 오직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순 없었나요?